또 있고 했어요. 이 증식록 추기는 조선 당대의 최고의 천재학자라고 했던 김시섭 선생이 생육신의 한 사람이죠. 1435년부터 1493년 영예 박씨문중에 가서 박재상 선생이 쓰신 증식록 15지 오늘 드린 유인물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시죠.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세요. 증식록 15지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때는 16페이지 마지막에서 그 다음 박재상 선생이 쓰신 증식록 상중하교가 있어요. 네, 상주 중주. 이게 글수도 제가 압니다. 38권으로 이 증식록 15지를 보고 느낀 바를 김시섭 선생이 죽기 전에 증식록 추기로 남겼어요. 거무신화라든지 시 이런 거를 추앙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김시섭 선생이 박재상 선생의 증식록을 읽고 증식록 추기로 썼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어디 가가지고 해코지 당할까봐 그냥 기존 저게 뭐 위서라고 하는데 괜히 말 잘못했다가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봐. 근데 보세요. 이분이 쓰신 시가 이거예요. 아생.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지었어요. 부도지와 증식록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걸 왜 썼는지를 모르는 거야. 봐요. 아생기위인. 나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네. 호불진임금. 어찌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리요. 소세사 명리. 젊어서는 명리를 일삼았고 이 뭡니까? 명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년행전도. 장년이 되어서는 세상에 좌절하였네. 수양대군이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것을 보고서도 저게 진정한 도가 아님에도 막지를 못하였네. 정사 정대력.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우니 그것도 바로잡지 못했으니 불롱오조. 어려서 깨닫지 못한 탓이네. 후회 난가초. 이제 후회해도 돌이키기 어려워. 510년도 깨닫고 보니 가슴이 박아질 듯하네. 부도지에 나오는 증식록에 나오는 그 15지를 읽고 가슴이 답답해서 황미진충여 하물며 충여도 다하지 못했으니 차외하고도 이외에 무엇을 구하고 찾겠는가. 생위 일죄인. 살아서는 환죄인이요 사자 궁기려. 죽어서는 궁색한 귀신이 되리. 갱부 등 허명 다시 헛된 명의심 또 일어나니 광고정우민. 돌아보면 근심과 번민이 더해지네. 백세 표현. 100년 후에 내 무덤에 표할 때는 당서몽사로 꿈속에 붉은 늙은이나 써주시게나. 부도의 역사를 알고 그거를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본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꿈을 못 이루고 주변 사람이 볼 때는 관의 망상적 황자로 알았겠죠. 서기 덕아심. 행여나 내 마음 아는이 있다면 천재지혜표. 천년 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김시섭 선생이 1493년에 1500년에 죽으면서 이 복본에 되는 시기를 1000년 뒤로 본 거야. 근데 송중이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500년 만에 이게 세상에 나온 겁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치자. 이것은요, 이 부도지 증식록 추기를 읽어보지 못하면 절대 이 시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봐요. 제3장. 제가 1, 2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 봐요. 상가 모든 역사를 자세히 살피어 이리저리 상세히 참고하는데 누가? 김시섭 선생님. 당시 세상 사람들은 박재상 공을 뭐라고요? 천리 연구가라 하였으니 하늘의 칭을 연구하는 연구가라 했다.
그것은 신작천공의 말로도 더 분명하다. 영해박씨 세감에도 나와요, 저게. 혁거세왕의 정손에 형제가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큰아들이 작은아들의 신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 작은아들이 바로 파사왕이다. 이 파사왕이 신라 제5대왕 유리와의 둘째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신라는 왕이 계승을 할 때 장손이 있어도 하늘을 대표해서 하늘의 천재를 지낼 수 있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왕위를 주지 않았어요. 공의 5대조다. 소위 신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신기해요. 비단 깊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역시 그 이치와 도리가 어떠한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공의 할아버지 아도공은 124세까지 살았습니다. 김시섭이 쓴 겁니다. 아버지 물품공은 117세까지 살았고, 이게 누구냐? 이게 뭐예요? 영예박씨 세방에 이 아도공은 갈무남에 되었고, 물품공은 휘천복, 호는 물품, 영예박씨 세방에 다 등장하시는 분들. 후대에도 역시 100세까지 산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 공의 집안 전통이 반드시 특별한 이치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3, 40년 전만 해도 60세까지만 살아도 아니 해감되는 그냥 얼마나 그냥 거리하게 했습니까? 공의 집안 전통이 반드시 특별한 이치가 있는 것 같고, 이는 혹 옛날 천웅도의 전수자이기 때문이 아닌가. 천웅도가 뭡니까? 전북이야. 한홍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수련법을 그대로 전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징신록 상중 하교에 보면은 개불지가 있어요. 수계 제불에 수련에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나오는 안반수의경, 그게 우리 그대로 내려오던 천웅도의 수련법을 그대로 전수한 것 아닌가 의심을 제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재상 집안에는 수정복범의 정통 수련법이 별도로 전해져 내려온 게 틀림없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공의 증심은 시의 얘기를, 이거는 그 증심헌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지은 시라는 뜻입니다. 아지랑에 초조하게 흐르는 걸 바라보니 나그네 마음도 가을처럼 지는구나. 세간의 견백도 유유한 일도 진강을 대하고 앉아 근심을 잃는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공이 품었던 도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 견백이나 진병, 이거는 뭐 참고로 좀 읽어보십시오. 자, 이게 삼국사기 신라봉기 일식관적지. 제가 이제 이거를 서울대 박찬범 교수 때문에 이것을 내가 찾아봤지만은, 이 부도지에 틀림없이 이게 신라봉기 시조 흑교세 거서관. 그런데 거서관이 어떤 뜻인지 어디에도 안 나타납니다. 징심록 축이 부도지에만 나타나요. 거서관이란 무슨 뜻이냐? 그할 그 서쪽, 이 방패관자 아닙니까? 사도를 행하는 서쪽물이 한족들을 경계하고 부도를 지키는 방어장을 거서관이라고 한다. 딱 정의를 해놨어요. 무서운 얘기 안 해요. 무서운 얘기 안 해요. 자, 삼국사기 4년 여름 4월 초하루 신축일에 일식이 있었다. 30년 4월 검은 기해일에 일식이 있었다. 32년 8월 얼마일에 일식이 있었다. 자, 요 일식이 일어난 것을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학과장 하시던 박찬범 교수가 동아시아 일식도 해서 한국, 일본, 중국에 있는 모든 일식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서울대 슈퍼컴퓨터를 돌렸어요. 그때 일어난 일식. 자, 기원전 53년도에 있었던 일식은 요 까만 점 있죠.
여기서 제일 잘 보이는 일식이 오래 지나간 거예요. 또 어디입니까? 양자강기남이죠. 이게 신라 최적한처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원전 27년. 요거는 또 양자강유역하고 한반도를 같이 이렇게 겹쳐서 나가죠. 자, 기원전 25년. 이것은 한반도에 볼 수가 없어요. 이쪽 남진아 해상을 지나가요.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관측 위치가 여기 어디로 나옵니다. 신라 일식 관측 위치가 여기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봐요. 이거 박찬범 교수가 신라의 일식 관측 위치를 전체를 다 종합해보니 이걸로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신라 수도가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다. 왜? 천문가는 왕이 있는데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출판부를 통해서 출간을 해버렸어요. 후대에 지금 경주를 하면서 이게 AD 780년 이후에 여기서 나타나요. 그럼 뭐 700년 전에는 여기 있었다지. 여기가 어디냐? 여기. 지금 거기 무슨 문화재? 홍산문은 거기에요. 아니, 홍사문은 저쪽 여기 있는 홍사문. 거긴 그럼 어디 문화예요? 그래서 신라 수도가 도대체 어디였었냐?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제가 이거는 때 강의를 할게요. 오늘은 징신록 이 사장을 오늘 강의 자료에 내놔서 이거를 마저 해야 돼요. 그래서 김시섭 선생이 가만히 생각하면 영경은 티끌 같은 아지랑이 세상에 풍조요. 객심은 나그네 마음은 자아의 잡념이다. 연기처럼 일어난 먼지와 잡념이 피차 떨어져 나가 한 점의 찌꺼기도 없으니 오직 있는 것은 맑은 가을 진강의 번원뿐이다. 이 진강이 어디냐 듣고 뭐 설들이 많은데 그렇게 한 후에 견백석이 고금의 정리에 통하기 어려운 것을 진강을 대하고 앉아 근심을 말하지 않으니 소위 진강을 대하고 앉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전체를 통하여 내려본다는 통관의 뜻이요. 또 소위 근심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금의 세상 사람들이 당면한 일에 집착하는 데 국한하고 전체를 통찰하지 못하여 스스로 물란에 이른다는 뜻의 근심이여 그것을 설파하는 것이 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박재자 선생이 썼던 시를 김시섭 선생이 읽으면서 그거를 회상해 보는 겁니다. 이 한 시의 수는 가히 공이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서 있어 근심스러운 인간 세상과 깊이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일은 또 공의 칭호가 3번 변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처음에는 호를 돈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시조왕의 탄생처인 선도산의 뜻이요. 돈이 뭡니까? 무릉도원이라는 뜻이요. 잠이면 궁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석당이라고 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견백을 통찰한다는 뜻이요. 세 번째로 관석당이라고 한 것은 즉 남김없이 너가 없어져 깊은 깨달음을 당한 곳이라는 뜻이다. 이제 박재상 선생의 얘기를 김시엽 선생이 이렇게 쓴 겁니다. 하물며 생명을 바쳐 절개를 세우고 불에 타서 눈으로 변하는 기후를 몸소 실천한 본인이야. 어떻게 해요? 왕자죠. 외에 가서. 외에 가서 신라 왕자를 구하고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징신력을 쓴 근본이 고사의 오래된 역사에 근거하여 정각자에게 나온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미 정빙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조선 당대 최고의 천재학자라고 했던 청한자 김시섭 선생이 박재상 선생을 그리면서 썼습니다. 이 고사는 비단 한문중에 전해진 것만이 아니오 공이 보문전 2010년 사이에 반드시 그 상세한 것을 얻었을 것이다.
요게요. 신라 17대 관동정 가업 둘째 위기에 진골이 하던 벼슬인데 3대 요리왕 군영 서기 32년에 설치된 이찬이라는 직위에 여기에서 우리로 따지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운관에서 세종이 천문비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천문학자 이순지한테 주게 했거든요. 그런 왕실의 서고 그거를 관리하던 자리에 박지상 선생이 있으면서 이거를 보았던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신라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을 지금 여기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아래 지역. 요 아래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산도산도 있고 도자가 이게 복숭아 도자가 아니고 도자라서 좀 다르긴 한데 산도산, 선거, 임해, 영해, 회계산, 소홍, 항주 또 마고산이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신라산이 있어요. 지금도 신라산이 있어요. 그 선거현은 신선이 거한다는 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선도산이 있거든요. 도자는 다르지만 내가 볼 때 후대의 이놈들이 도자를 이게 도자로 바꾼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이 선도산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주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박혁거세 탄생처와 관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신라산, 신라왕자 김교각 선생님 왕자가 보왕되어 있는 영언산. 아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구화산 화성사에도 신라왕자 김교각의 저게 요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신라 선덕여왕의 태자묘. 요 지역에 파초사 신라샘이라고 하는 그 유적이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형문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대표들이 한반도에 와서 야 너들 신라 선덕여왕 태자묘가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 공동 개발하자고 지금 제의가 들어와 있어요. 무슨 놈이요? 신라 선덕여왕의 태자묘. 태자묘. 태자. 아들이 스파는 건가? 그럼 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 나타나 있다고. 우리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여기 신라초 여기 평해비가 있고요. 매와 관련된 게 있고 신라오산, 신라서, 신라오산, 신라국 왕묘가 또 여기 평양에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예요. 진짜 미스터리예요. 우리 역사가 진짜 미스터리. 자, 10분이 한 오버가 됐는데요. 일단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했다는데 웃지 못할 남이 장군님은 나빠요? 몰랐겠지. 모르고 했겠지. 아, 모르겠지. 모르고 했겠지. 몰랐겠지. 나름대로 천재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시의 장군의 병사나 이재목 장군의 병사가 전부 다 그 병사들을 청군이라고 하늘의 명을 받아 수행하는 청군이라 그러고 나갔다고. 근데 아까 그 왕들이 그 신라에서 왕들에게 전해줄 때 왜 아까 장남보다 장손이 더 아니 차남이 더 있으면 그게 실패라고 하셨잖아요. 뭔가를 불가사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제 우리는 무당 중에도 내림굿이 있고 세선무가 있거든요. 네. 세선무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시를 보기 때문에 남달라요. 그래서 뭐 안정근 의사처럼 몸에 북두칠성이 혈자리가 이렇게 등에 점이 있어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아명이 응칠이거든요. 그냥 북두칠성에 할머니 부모님이 빌어서 실제로 북두칠성에 응답해서 그 흔적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집안에서도 세습무를 뭐 한 마을에 20호 이상만 되면 우리는 무당들이 있었으니까 집안 어른들이 이미 어릴 적부터 그 씨를 보고 간택을 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을 꼭 무당이 아니래도 아, 집에 한학자라든가 예, 예. 그런 분들도 아까 그 천재 그 계보가 아닌가 저는. 아,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장군이라든가 예. 이렇게. 예. 저 시간이 없는데 제가 좀 짤막하게 1분만. 예,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우리가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사람을 이렇게 보면 예. 뭔가 이상하게 그 느낌이라는 걸 맞습니다. 예, 느끼잖아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느낀 게 가장 저가 게 리더가 되려면 네. 정치도 왕이든 뭐 지금은 대통령이든 하여튼 높은 자의 사람은 사람을 줄 아는 그런 걸 안목이라고 그러잖아. 맞습니다. 사람을 잘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타고나야지 가르쳐줘가지고 사람 가르쳐 되는 거 아니고. 그게 제가 문제겠습니다. 딴 거는 모르겠는데 교직생활 30년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 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딱 들어오면 딱 일주일 만에 애들이 보여요. 어느 정도 그 생일 이게 네, 아니라 네, 네. 그 아이가 어떻게 저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타고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고나는. 그래서 저는 딴 장점을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사람 볼 줄 아는 거는 네. 좀 느꼈어요. 교직생활 하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재능에 속하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래서 주변에 다니시다가요. 네. 이 사람은 열 끌다 놓으면은 아주 재능을 가지겠다. 역사 쪽으로 그런 보이면 일로 다 잡아오십시오. 네, 알겠어요. 제가 그냥 1년 만에 다 대조시켜 필요해요. 놨습니다. 박사님 내가 중요한 예. 말씀 예.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쭉 강의 듣고 또 역사 공부하고 예. 우리가 이제 크게는 간단히 고구려 백제 신라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박사님 공부하는 고조선. 세종의 별자리 이런 걸 이제 통칭 예. 종합해 보면 불교로 얘기하면 세 공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별과 우리 역사와 예.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 그냥 하는 짓이라고 그럴게요. 예. 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땅 따먹기, 사람 죽이기밖에 나는 솔직히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과연 이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그러고 계속 번복되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다시는 이제 별자리로 넘어갈게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새벽별 금성 대명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숙명동부터 육진동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진리의 진법, 생사, 무생사, 무주계, 너와 내가 하나다, 생사가 없다. 이런 거를 다 밝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 서로 땅 따먹기, 또 집안 불리기, 회사 불리기로 해서 일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별자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지혜롭고, 방금 김시습이 얘기도, 자, 세종대왕께서 세조가 지혜로웠고, 뭔가 총명기가 있고, 문종은 몸이 비실비실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장자를 배를 이어서 왕세습을 해서 그런 꼴이 난 거 아닙니까? 셋째 아들한테 왕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종대왕 계신 신하들이 그렇게 회의를 해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시습 같은 경우에 저는 훌륭한 천재라고 우리가 지금 계엄을 계속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 저런 시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할게요.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 그 천마산 있잖아요. 그거를 묘한 인연을 해서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선이라는 말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 있지만 일단 에너지가 별과 인연이 있다라면 묘한 어떤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너무 많이 목격을 하다 보니까 구름 신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이. 그 일반인들은 구름이다 보지만 묘한 그런 어떤 형체를 나타나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여기 이제 사진 증거가 있습니다. 새벽에 또 나옵니다. 새벽에 약 5시 반쯤에 작년 초겨울이에요. 유난히 처음 봤어요. 난 그렇게 밝은 별을. 이제 샛별 계명성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성. 그래 이제 천마산을 위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밝은 거예요.
그 이제 별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네, 이 별이 진짜 떠요. 찍으셨네요. 찍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증거. 네. 저는 항상 증거주의고 제가 참선 수행을 하다가도 네. 체득, 증득을 하자면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내 경험만 얘기를 하는데, 예. 자,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샛별이에요. 자, 이거를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십자가가 두 개가 다 이렇게 나타나요. 나왔네요. 예.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자, 그러면 나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 영적 스승께서 큰 가르침을 주려고 이런 현상을 별 속에다가 숨겨서 이걸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떤 거 오늘 찍으신 거예요? 이걸로 찍었죠. 찍었으니까 있는 거죠. 제가 새벽에 다 찍었어요. 아니요. 네. 초겨울에 작년 초겨울에 찍었습니다. 예. 초겨울에 찍었는데 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똑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년 동안 진리가 내려와요. 예. 그럼 이런 새벽별을 보고 전쟁이니 어떤 개인의 기륭화복, 나라의 기륭화복 이런 걸 평가도 좋지만 성인들 있잖아요. 세종대왕께서 지금 박사님도 세종대왕 기록을 가지고 계속 지금 보고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인의 탄생, 공자, 묘자 뭐 그런 차원의 성인보다도 더 위에 있는 예수석가보다도 위에 있는 성인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말하는 천상의 어떤 그런 훌륭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면 돼야 되지 않을까. 난 항상 그 부분을 비나이다 칠성있게 비나이다를 염려불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별자리 움직임이 예. 근데 이런 거하고 지금 가르침이 연관이 있는 건지 있어요. 있어요? 예, 태백성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요 최근에는 이 별이 없어졌어요. 안 나와요. 예. 제가 계속 관찰을 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태양이 탁 떠오릅니다. 태양이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 별이 나타났던 거예요. 별 나타나고 태양 나타나고 여기 보면 증거가 틀릴 수 맞습니다. 있어요. 예, 원래 그렇게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원래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런 새벽별이 딱 밝은 별이 떠오를 때 새벽하고 그 다음에 태양이 질 때 예. 같이 뜨죠. 같이. 네. 근데 왜 우리 역사는 저렇게 맨 땅 따먹게 하고 사람 죽이고 왜 이런 게 연속이 되는 건지. 도도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네. 그게 이제 한족의 원제론 때문에 그렇다는 게 나오는데요. 아니요, 이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를 들으려고. 그것을 우리가 마무리할 시점이 이제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얘기인가요? 새로운 3000년이 시작된 지 올해가 2년째 됐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다 벌써.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가 미륵 세상으로 알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예. 예? 우리가 중심이 되는 세상. 저기 저기 십자가로 나타날 때 그 초가을이가 작년 그때 무슨 일이었나 한번 아니 별 속에가 그 십자가 형상이 딱 있더라고요. 네,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가져가면 크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2월 초쯤 내가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날 무슨 전날 행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진 누르면 저 이적 보이는 네? 이적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 핸드폰을 찍기만 하지. 요거는 그거는 진짜 독특하네요. 이 증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일 때가 나오니까 별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다 되는데 이게 굉장히 밝은 별입니다. 아까 같은 그 그림 나와줘서 재미나는 부모님이 오늘 나 보니 동생 보니까 일어난 거 보는데 해비 없어. 해비 안 하는데.